포스트 모더니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고 뭔가 대단히 어려운 단어인 것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너무나 포스트 모던하기 때문에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단어를 쪼개보면 포스트는 영어로 뭐뭐 다음, 뭐뭐 이후란 뜻이죠.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으로 지난 100년간의 모더니즘 예술 운동 이후 새롭게 나타난 예술과 문화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라는 시간 순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자로 탈이라는 의미에서 모더니즘을 벗어나자라는 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분석한 탁월한 비평가 중 한 명인 영국의 프레드릭 제임슨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모더니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죠. 모더니즘 예술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품과의 전쟁입니다. 근대 이후로 쭉 예술가들의 주적은 상품이었죠.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자본주의가 생산한 싸구려 대중문화, 즉 키치로부터 예술 작품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는 마르셀 프루스트, 제임스 조이스, T.S. 엘리엇, 사무엘 베케트 등의 작가들이 작품의 상품화에 저항하고 예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앞선 작가들의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모두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더니즘 예술 작품은 일반 대중에게 너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문제였어요. 모더니즘은 이 포화처럼 쏟아지는 상품들로부터 예술을 지켜내면서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그 순수성 때문에 소수의 식견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고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고인물들의 향연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유비들이 있었어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죠. 혹시 지난 영상 기억나시나요? 모더니즘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마네의 작품들은 당시 부르주아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었죠. 마네의 작품의 내용은 신화 속의 여성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 그것도 매춘부를 그렸다는 점에서 부도덕하고 작품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마치 대충 그린 그림처럼 사실 같은 환영을 제거하면서 회화의 평면성을 드러낸 것이었죠. 이처럼 모더니즘 예술은 부르주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조화롭지 못하고 음란하며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사회 전복적인 것이었어요. 부르주아들에게 모더니즘 예술은 눈의 가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1950년대 말부터 서구에서는 그동안의 급진적인 예술 작품들을 갑자기 올려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들을 묶어서 모더니즘 운동으로 규정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치켜세워 정전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이게 제도화합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미술 교과서에 실린 피카소를 비롯한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 목록이 바로 이때 정리된 것이죠. 한때 부르주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현실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던 급진적인 예술들은 이제 그 속에 위험한 급진성이 제거된 채 방부 처리되어 미술관에 안치됩니다. 뮤지엄 유리병 너머의 천재들의 유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유비들. 1960년대에 나타난 세대는 바로 이 죽은 위대한 고전 작품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과연 유비들은 모더니스트 고인물들의 작품과 어떻게 차별화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을까요? 실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임슨 아저씨는 먼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의 사례로 고흐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우선 이거 하나만 기억하도록 하죠. 모더니즘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깊이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작품과 대면했을 때 흔히 감상하는 방법은 작품의 표면 너머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그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고흐가 그린 이 구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해석은 고흐가 이 구두를 신은 농부의 비참하고 가난에 찌든 농촌이라는 세계를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고흐의 초기작들을 살펴보면 시골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된 밭일에 시달린 탓에 수척하고 고단한 육체가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들은 화려한 색채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붓의 터치들이 뒤덮고 있죠. 제임슨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고흐는 단조롭고 비참한 농촌의 세계를 자신의 무기, 붓과 물감을 들고서 폭력적으로 의도적이게 변형시켜 유화 물감들의 화려한 색채로 뒤덮인 새로운 세계, 즉 유토피아를 그려내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슨 아저씨는 두 번째 해석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게서 빌려옵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책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이 고흐의 작품을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농부의 구두 속에는 대지의 조용한 부름과 무르익어가는 옥수수라는 대지의 고요한 선물, 그리고 황갈색 겨울 들판의 황량함 속에 스며있는 대지의 신비스러운 자기 부정이 공명한다. 고흐의 그림은 그 도구, 즉 농부의 구두 한 켤레가 진실로 무엇인지에 대한 폭로다. 이 구두는 자기 존재의 드러냄 속으로 나타난다. 고흐의 이 작품은 구두라는 존재자, 말이 어렵지만 그냥 구두라는 사물을 통해 그 신발의 주인, 농촌 아낙네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조금 와닿게 설명하자면 혹시 집을 나서다 현관에서 부모님의 낡고 밑창이 다른 구두를 마주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되죠. 부모님이 그 구두를 신고 출근길, 부대끼는 지하철에서 느꼈을 법한 후덥지근한 공기, 회사가 자리한 거리에 태양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리는 고층 건물들, 점심 식사 후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에 커피와 담배 연기, 퇴근길 돌아오는 부모님의 축 처진 어깨 등 예술작품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재하는 세계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구두를 보지만 단지 구두를 보는 것만은 아니죠. 구두는 그때 그 구두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시의 뉴비였던 예술가의 포스트 모던한 작품을 하나 살펴볼까요? 이것은 앤디 워홀의 다이아몬드 더스트 슈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가요? 이 작품에서 고흐처럼 자신만의 개성적인 표현으로 당면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표현의 의지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하이데거의 해석처럼 이 구두를 신었을 법한 사람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제임슨 아저씨는 이 작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작위로 모아놓은 죽은 사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그 차이가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죠? 그럼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뭉크의 절규. 이 작품은 고흐의 작품만큼이나 유명하죠. 작품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근대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시로 떠나야 했죠. 이 작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법한 개인이 느끼는 불안, 고독, 소외, 아노미 같은 모더니즘의 주제를 표현한 정전적인 작품이죠. 특히 어떤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표현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인간의 내면, 그리고 외부 세계, 즉 안과 밖이라는 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익숙한 이 작품은 어떤가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표현도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느끼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녀만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나요? 오히려 공장에서 생산하듯 상품화된 이미지로 수없이 복제된 이 작품은 실제 마릴린 먼로와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이미지, 시뮬라크르가 되죠. 시뮬라크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룬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임슨 아저씨는 모더니즘 작품에는 내면과 외부 세계, 안과 밖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전제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고 깊이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정동의 퇴조 혹은 감정의 소멸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우리 개개인의 감정이 사라지고 로봇 같은 존재가 되었단 말은 아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더니즘 시대에는 작가 자신이 내면을 가진 주체가 되어 고흐처럼 내면의 광기나 뭉크가 느낀 불안과 혼돈을 자신의 외부, 캔버스 위에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예술가들은 앤디 워홀처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되었고 관객들 또한 회화를 보면서 감동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이 난해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추상표현주의 이후로 작품에서 표현과 깊이가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죠. 그림과 마주한 관객은 이 그림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지? 라고 골똘히 생각해보지만 작품의 내부에 어떤 해석해야 할 깊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한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그저 반짝이는 표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뭉크의 불안과 소외, 그리고 고흐의 광기 같은 것은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림에서 작가의 표현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죠.